가격도 상승되고 해서 이제 업체하고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한 3, 4일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가로서는 지금 수지 타산에 전혀 맞지 않으니 그 발주를 주더라도 저희가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집에 종량제 봉투 몇 장 남아있는 좀 세어보고 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부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장수의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쓰레기 봉투 대란 상태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직접 가서 뭐 한 장밖에 안 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제 침리잖아요. 지금 일단 이 봉투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좀 재워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2년치 비닐봉지를 지금 구매해서 지금 쟁겨 놓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생선 가게 이런 데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필수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나프타가 지금 공장이 벌써 중단한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언제 될지. 문제는 중동 이게 이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파괴된 시설이 지금 다시 복구되기에는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과연 이걸 수급이 원활할까에 대한 걱정들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뭐 비닐봉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된 산업자들 지금 뭐 등유 가격이 올라서 비닐 이 하우스 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또 운송하는 분들도 지금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일단 고물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나하나씩 툭툭 던질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벙커회의라는 걸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업계 관계자들도 소집을 해서 관련된 정책들과 또 수급 상황들을 일사불란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델들을 한번 좀 이번에도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조건 뭐 가격을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돼요. 지금 내일부터 이제 오부제를 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파급할 수 있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총합적으로 또 업계와 함께 이걸 해서 뭔가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 방안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원유를 정제해서 거기서 추출이 되는 게 나프타인데 이게 비닐봉지들을 만드는 이제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이 값들이 다 오르면서 비닐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김진욱 특보님, 근데 이게 쓰레기 봉투라든지 뭐 라면 봉지뿐만이 아니고 쓰이는 데가 너무 많던데요.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우리 전 산업 영역에 거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쓰레기 봉지뿐만 아니라 라면 봉지, 비닐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품 용기 어떻게 보면은 이 제조업에 들어가는 상당수가 이 나프타를 원료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동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고 그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수급되는 상황까지 돌아본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걸 지금 제조하시는 기업들이 20인 이하의 영세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원자재 값이 상승되면 결국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지금 각 부처가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믿어주시고 무슨 매점 매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수십 장씩 뭐 수개월치를 재워놓는다 이런 쪽으로 나 한 사람의 아니만 생각하는 쪽보다는 과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도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겨냈던 그런 국민들 아닙니까? 네. 잘 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고 정부가 이에 합당한 그 많은 기준과 원칙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정부의 대응책도 한번 같이 좀 협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나프타 수급 우려가 커지니까 정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추진봉 교수님,
수출 제한 조치를 내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물론 우리가 나프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입량이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기업들은 지금 형 다변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4월이나 5월까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물량 확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좀 그 긴급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네. 그럴 경우는 추경에서 그 부분을 보존해주는 방안, 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에 필요 없는데 사재기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 바로 종량제 봉투인데 이거 지금 대란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길래요? 네, 뭐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이 비닐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비닐의 원자재가 이 석유다 보니까 이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 쓰레기 봉투 수급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SNS를 예. 보면 이런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했다는 글도 종종 올라오고 있고요.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그렇군요. 종량제 예. 봉투를 파는 사이트에는 저렇게 아, 출고 지연 예. 안내가 뜨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일선에 있는 대형마트를 보면 예전에는 묶음으로 팔던 쓰레기 종량제 그렇죠. 봉투를 네. 이제는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한해서?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이 용량이 20리터인데 예. 20리터 같은 경우는 개수를 제한을 해서 이제는 10리터도 똑같이 이렇게 개수 제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담은 그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쟁여놓을 만큼 지금 불안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실제로도 좀 그런 상황일지 저희가 현장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격도 상승되고 해서 이제 업체하고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한 3, 4일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 가면은 일부 브랜드는 저희가 결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평균 20% 이상. 이 단가로서는 지금 수지타산에 전혀 맞지 않으니 그 발주를 주더라도 저희가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요, 이게 다음 달 중순이 최대 고비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게 길어야 이제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닐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이 그 비닐봉지는 예. 그 폴리에탄으로 만드는데 이 폴리에탄이 그 나프타로 만듭니다. 이 나프타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석유 이 나프타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수입 물량의 5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이 중동에서 출발했던 유조선들이 지금 이미 다 한국에 도착을 하고 있고 네. 그 이후로는 아직 출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월 중순쯤 가면 이 이제 석유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예. 근데 사실 이 비닐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뭐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쓰레기 봉투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명령으로 뭐 잠시 몇 달 동안은 그냥 일반 비닐에 버려서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용품 중에 이런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석유화학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끊어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뭐 가스나 원유나 뭐 이것만 신경 쓰는데 예. 사실은 그 외의 것이 여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당황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빨리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네요. 종전으로 빨리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도 당장 저렇게 여파가 미치는 거는 그러니까 이현상 교수님이 설명이 이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어떻게든 뭐 행정적으로 좀 변화를 주면 그 문제는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겠지만 이 나프타, 비닐 이게
쓰이는 게 종량제 봉투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셈이고. 네, 일상생활에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예. 중에는 이 석유로부터 뽑아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품 포장재로 쓰는 비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트병도 사실 석유에서 나옵니다. 또 이 우리가 의류에서도 폴리에스터 재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또한 석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용 쓰레기 봉투까지 50m, 75리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니까 빨리 사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10리터짜리. 지금 묶음은 없고요. 네. 밖에 지금 공장입니다. 심부름으로 사오라고 묶음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다 묶음으로는 팔지 않는다고 낱개로만 된다고. 나도 5개만 주세요. 막 10개도 사고. 쓰레기 봉투 지금 난리 났다고 가는 데마다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저도 장 볼 때 종량제 봉투는 묶음으로 사두면 오래 쓰거든요. 근데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마트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사재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마트라든지 돌아다녀야 좀 어렵게 낱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나프타라는 이제 원료가 필요한데 저 종량제 봉투를 만들려면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건너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급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곧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마트로 달려가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주부시니까 모르는 분들은 쓰레기 봉투 없으면 그냥 뭐 봉투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주부들,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 겁니다. 매일 먹고 나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봉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일상생활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먹는 장사를 하시는 식당들이나 업소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매일매일 사실 배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정말 애써 줄인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경우에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렇죠. 수급 상태가 빨리 안정에 들어서야만 이 영업장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비상유를 공급을 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좀 비축한 것이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원재료가 동난 건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지노선이 한 4월 중순 정도라고 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각자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다른데 좀 여유 있는 지자체가 다른 쪽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프타라는 게 저는 이렇게 일상에 밀접돼 있는지 이번에 더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지금 뭐 석유 공급이 이렇게 끝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3대 5판, 네. 이번 전쟁의 3대 5판 중에 하나가 이슬람 세력 신정 체제를 과소평가와 함께 이번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음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될 거라는 사실은 그걸 예측 미국의 못했을까요?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후요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걱정 없습니다. 어허. 그 에너지 장관은 중동을 안 가봐서 그런데요. 중동을 한 번이라도 가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3km. 그렇죠. 좁은. 대단한 좁은 해협인데 거기가 막혔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를 미국의 행정부 에너지 장관이 그렇게 과소평가했다는 데서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쓸 쓰레기 봉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밀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